신종호의 마켓 뷰입니다. 모처럼 만에 시장의 화색이 돕니다. 기업 실적이 매크로 우려를 이겨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경기 방향에 대한 고민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분 모시고 자세한 투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그래도 어제 또 네. 급락하다가 우리 시장으로는 그렇죠. 또 다시 또 급등하는 대반전을 이뤘습니다. 엄청난 변동성입니다. 이럴 때 좀 하나하나 챙겨봐야 될 텐데 먼저 경기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주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경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렇게 실적 발표가 본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그 전날에는 또 빌 에크먼이 이 시장에 경기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이제 국채에 대한 또 변동성을 자극했다면 간밤에는 또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연준의 경제 전망은 틀렸다. 네. 100%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 섞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지표 이렇게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물급 인사들이 왜 이렇게 안 좋게 보는지 그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경제는 그 연착륙 아니 그러니까 견조해 보여도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내려갈 수 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통 연체 무슨 가장 중요한 건 대시잖아요. 부채가 많은데 금리는 높고 네. 시간이 흘러왔는데 그 효과, 그 영향, 나쁜 영향이 언젠간 갑작스럽게 밀려올 수 있는데 연체라든지 소비자의 퍼체싱 파워가 조금 빠지는 걸 보면은 그걸 느끼고 나서 곧 바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3분기 실적이나 지나간 실적이라든지 이런 넘버 가지고 안정할 때가 아니다. 아마 빌 에크먼이나 이런 분들이 뭐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도 봤을 때는 결국은 만약 경제가 갑자기 나빠지면은 안전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미국 국채가 오히려 더 내려가기보다는 이제는 버티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내려간다고 베팅한 거는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건데 그것도 기저에는 그 말이 맞다면은 좀 전에 그 JP 모건에서 얘기한 것처럼 갑작스러운 경제가 대세에 억눌림의 효과로 그게 팡 터질 수도 있는 그러면 이제 연착륙보다는 약간 연착륙 경차는 애매한 경계가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전쟁이랑 연관될 수도 있고 아니고 어차피 이게 타이밍이 이렇게 돼서 이맘때쯤 우리 생각해 보시면 연말쯤에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 잘못하면 내년 초로 갈 수 있어도 이 지연될 거니지 이것이 없어지거나 사라지지는 않는 거다. 이런 거는 있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이런 게 갑자기 또는 되새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우울하긴 하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부채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겁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경기 상황이 크게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더 기업마다 이 성적표 그리고 중요하죠. 이 앞으로의 어떤 이 기업이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치를 체크해보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간밤에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는 뭐 좀 전에 1시간 안에 발표된 두 기업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입니다. 둘 다 호전된 실적을 보여줬지만 일단 시간 외에서는 알파벳은 패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도 승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실적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극명하게 주가의 반응이 반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 차이가 없지는 않죠. 예상했던 거 대비했을 때 그 차이가 엄청 큰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임팩트는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맞아요. 보시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면에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출도 좋았고요. 매출이 얼마나 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매출이 상당히 좋았어요. 일단은 매출이 얼마냐? 한 예상보다 한 4% 좋았고요. 영업 EPS도 한 13% 좋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비즈니스가 3개 있거든요. 가장 큰 게 뭐죠? 클라우드 비즈니스. 매출이 한 43% 차지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43% 해당되는 매출이 이쪽이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YOY로도 19% 성장하고 예상 상단이 한 236달러였는데 243억 달러 나왔으니까 잘 나왔죠. 좋은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주가의 드라이버는 이 클라우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애저라고 있잖아요. 애저가 여기 들어있는데 애저의 성장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애저가 무려 29% 성장했어요.
29% 성장이 원래 예상이 26%였거든요. 그리고 전분기에 27%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전분기 27% 성장해서 이번 분기는 조금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를 갖고 바라봤는데 이거 네. 웬걸? 이거는 29%로 오히려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높아졌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애저를 포함한 인텔리전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매출이 가장 큰 비즈니스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겠고, 그 아마 지금 컨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11월 1일부터 하는 오피스 365 코파일럿이라고 AI를 오피스에 접목시킨 거, 요 비즈니스가 11월 1일이죠. 다음 네. 주부터 서비스 되는데 요것이 속한 비즈니스가 바로 뭐 이름 복잡합니다만 생산성 및 프로덕티비티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예상보다 그 한 183억 불인데 예상은 실제는 186억 불로 YOY 13%였는데 이게 네. 오피스 365 AI 코파일럿이 아직 론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도 잘했고 기대되고 있는 365 코파일럿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고 30 몇 프로 되는 이 비즈니스조차도 좋았다는 거고요. 심지어 개인 컴퓨팅이라고 우리 그 윈도우 OEM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이나 빙, 서피스 이런 거는 일반적인 컨슈머 상대하는 건데 이거는 저성장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낮추어진 기대치보다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주가는 한 4% 반응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실적 자체가 좋았고 클라우드라든지 애저 같은 우리가 네네.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성장성 있는 섹터가 또 더 좋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알파벳도 실적은 좋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좀 한 컵을 까들어가야 돼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요. 매출은 YOY 한 10% 성장, 겉으로 봤을 땐 괜찮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EPS는 7% 성장, 예상보다 한 7% 좋았는데요. 네. EPS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는 비즈니스가 80 몇 프로가 일반 검색 광고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나왔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매출의 한 10% 남짓 약간, 네. 그러니까 매출이 한 이게 770억 불 이렇게 나오는데 이 클라우드, 우리 아까 애저하고 비슷한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예. 한 10% 남짓 되는데 이게 약간 미스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기대치가 한 86억 달러 정도였는데 84억 달러 나온 거니까 퍼센트 와이즈는 얼마인가요? 한 3%도 안 되죠. 2% 정도 예상보다 적었던 거거든요. 예. 적었지만은 얘네 기준으로 따라서는 YOY로는요. 이 비즈니스가 작년 동기 대비에 한 22% 성장한 거지만은 네. 시장의 기대치가 좀 높아진 거 대비했을 때 조금 미스했거든요. 야, 이 미스했다고 지금 장 마감하고 지금 보니까요. 6.5% 네, 급락하고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의 10% 남짓되는 게 그것이 전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2% 미스됐다. 근데 YOY는 22%다. 근데 이걸 어떻게 비교하느냐? 네. 바로 앞에 같이 살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 이런 걸 비교하니까 임팩트가 좀 크게 발생한 거고요. 아까 마진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이 회사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연초에 사람들도 한 12,000명이나 자르고 최근에도 몇백 명 자르고 해서 코스트를 막 줄여나가서 좋은데 약간 단기적으로는요. 줄이는데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있다. 얘네 그래도 구글이 뭐 하죠? 웨이모라고 자율주행차 비즈니스 하시는 거 아시죠? 예. 요것이 이제는 한 분기 한 2억 불, 3억 불 정도, 3억 불 정도 매출하거든요. 아까 전체 700 몇십억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3억밖에 매출 안 하는데 예. 이 비즈니스가 한 분기에 10억 불 이상의 적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적자가 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EPS에 아쉬운 데다가 미래 성장인 클라우드는 약간 이게 좀 미스가 되다 보니까 지금같이 민감한 장에서는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굳이 얘기하면은 그 빅7, 매그니피 7 중에서 가장 견고한 실적을 주가를 좀 기대치를 반영해서 빠지지 않고 이 장에 꾸준히 올라갔던 주식이 알파벳이라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지금 시장 외에서의 방향성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4%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알파벳이 마이너스 6% 가까이 급락하는 이유는 클라우드라든지 성장성이 있는 섹터의 가이던스나 성적표에서 조금 미스했느냐 조금 더 성장성을 더 네네. 주고 있느냐 이 차이에서 네, 맞습니다. 갈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업 실적에도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어떤 네네. 부분이냐면 아무래도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과 관련된 기업들 내지는 이제 눈높이에 맞춰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적표가 상당히 갈릴 것 같은데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생성형 AI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당한 성장성에 대한 점수를 주는 게 반도체 내에서도 또 삼성전자도 있지만 SK 하이닉스거든요. 그렇죠. 네. SK 하이닉스는 HBM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뭐 급등과 급락을 맞습니다. 네. 반복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또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짱짱하게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이 성장성을 삼성전자도 가만히 놓고 보진 않으니까 최근에 또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우사인 볼트와 관련된 이름을 했던 무슨 볼트 뭐 있죠? 네. 자, 그러면 둘 다 볼 수도 있지만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처럼 갈리는 거 아닌지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 HBM 관련돼서 그 임팩트 가지고 갈릴 것 같지는 조만간은 아닌 것 아닌 같습니다. 것 같지만 네. 그 반도체 자체 메모리의 D램 플래시 메모리의 가격 상승률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빌드업이 되면은 둘 다 좋은 거고요. 이게 빌드업이 되는 것이 또 약간 허상이었다 그러면은 급락할 수 있는데 급락까지는 아니더라도 빌드업 돼서 주가가 좀 탄탄한 면이 하이닉스는 있기 때문에 약간 하이닉스는 목요일 아침에 발표된 실적이 조금이라도 미스하면은 단기적으로 또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삼성에 의한 하이닉스의 임팩트라고 한다면은 그 임팩트는 해를 바꿔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임팩트는 트레이드 오프 임팩트는 올해는 아니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그 벌어진 간격이랄까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위상의 변화 가능성은 시기적으로는 조금 좀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범용 메모리 쪽이 네네. 턴어라운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같은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이잖아요. 하이닉스가 목요일 날 아침. 그렇죠.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 자체가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에 시장이 상당한 급락을 거치고 어제 또 V자 반등을 했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약간 실적 시간 외에서 하락은 했지만 실적 자체는 좋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도 조금은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구간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시장이 버텨준다라는 건 반도체가 간다는 얘기인데 반도체 이제 큰형님 두 명이 잘 버티고 있으니까 네. 그 밑에 있는 반도체 관련 네. 중소형주에도 관심이 갑니다. 특히나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이 네.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쪽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조금은 좀 열의에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이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쪽에도 이제 수혜가 입을 수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주가가 관련된 주식이 좀 오르고 있죠. 가고 있죠. 예, 뭐 우리가 흔히 아는 HBM을 수혜주는 한미 반도체, 너무 다 아시는 거니까 반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그 뒷단에 비슷한 게 이오테크닉스라고 해서 네, 그런 네. 관련되는 거는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아까 수혜, 그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견제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수혜를 받는 회사로서 얘기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유한 어떤 그 실적이라든지 그 테크놀로지가 있는 회사 중에서 그 HPSP라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넥스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런 회사들은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단기 실적보다는 밸류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뭐 한미라든지 이오테크닉스만큼의 입증됐다고 모든 사람이 동의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주가의 좀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팍팍 튀지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네. 꾸준히 보신다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게 관점이 되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 중국을 계속 억제를 하더라도 반도체 자체 메모리 업체 삼성하이닉스가 투자를 재개하는 거는 내년 초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네. 투자가 내년에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고 굳이 얘기하면 내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투자 스탠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뭘까요? 삼성하이닉스가 흑자를 어느 정도 충분히 보여준다면 되고 나서 이제 투자를 재개할 거기 그렇겠죠. 때문에 하이닉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삼성이 지금 메이저가 투자를 재개를 할 정도로 마음이 움직일 정도로 흑자에 대한 안심이 아직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되려면 아까 앞전에 비슷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내년도 봄 또는 구정 전후는 지나가 봐야지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주가가 미리 설레발로 만약 오른 측면이 있다 그러면은 주가의 변동성은 감내를 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해피하게 만들기에는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든 장비주, 반도체와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은
이 그 업스트림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캐펙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캐펙스를 줄이면서 업황의 바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캐펙스와 관련된 기업들은 소부장은 그렇게 크진 않다. 그 장비주는 그쵸. 그렇고요. 만약에 장비를 막 업트렌드를 하기 전에도 감산하는 가동률을 약간 업한다든지 다시 리버스한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소재주가 단기적으로 올라갈 소지가 있어요. 네. 아니면 그 부품주, 예를 심텍 같은 경우가 네.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턴어라운드 됐는데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셋 다 갖고 있는 고객을 갖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투자와 관계없이 미래에 네. 대한 투자가 아니고 지금 가동률의 변화만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주식은 거기에 플러스 요인이 될 소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이 지금 2,400도 깨진 상황에서 2,300 초반에서 다시 리바운드 강하게 반등이 나오니까 슬슬 이제 시장이 이제 힘을 주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2차 전지 이 투자자들입니다. 시장이 반등하면 2차 전지도 어쩌면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 아니면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그러면 이제 반등할 때 좀 조금이라도 손실을 축소시켜야 되냐 이런 또 좀 고민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2차 전지 뭐 바닥은 맞는지 아니면 다시 또 업턴이 가능한지 뭐 짧게 한번 짧게 부탁드려볼게요.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반등을 전반적으로 한 거는 그 반대 매매에 대한 그 기대인 거고요. 반대가 또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결론은 저는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두 가지인데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점 빠졌는데 다운사이드가 10%인지 20%인지 모르지만 네. 다운사이드나 업사이드나 대충은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매크로가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운사이드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섣불리 들어가는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시점은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거고 네. 두 번째 거는 반도체라든지 다른 전반적으로 대비했을 때 시장을 아웃퍼폼하기는 쉽지 않다. 맨 마지막으로는 몇 개월 뒤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는 2차 전지 내에서도 차별화가 다소 일어날 가능성은 맨 마지막인데 그게 올해 내에 일어날지 해를 바뀌고 나서나 2차 전지 내에서도 차별화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조금은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서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죠. 사실 이전 주도주가 시장이 급락하고 나서 네네. 다시 주도주로 부각되기에는 좀 복귀하는 어렵다. 예. 뭐 이런 소견도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